여러분, 오늘은 복소지수 함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서 복소수는 단순한 점이 아니라 크기와 회전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의 구조를 훨씬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복소지수 함수입니다. 새로운 함수의 도입으로 코사인과 사인의 진동이 회전을 주 요소로 하는 복소지수 함수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복소지수 함수는 단순히 새로운 함수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전과 진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출발하여 복소지수 함수가 왜 등장하는지, 그리고 왜 수학과 물리학에서 매우 강력하게 사용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극형식은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이루어진 복소평면에서 생각합니다. 특히 크기가 1인 복소수는 단위원 위에 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실수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 점의 가로 위치는 코사인 세타, 세로 위치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인 복소수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형식의 중요한 점은 복소수를 단순히 실수와 허수의 조합으로 보지 않고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며 회전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까? 바로 그 고민의 결과로 복소지수 함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복소지수 함수의 특성을 유도해내기 위해 먼저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복소평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크기가 2인 Z1을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i 사인 세타 1, 그리고 Z2를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i 사인 세타 2라고 해봅시다. 다음 그림은 Z1과 Z2의 극형식을 복소평면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각 복소수는 단위원 위에 한 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각각 세타 1, 세타 2만큼 회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각을 더한 새로운 복소수를 Z3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이 두 복소수를 실제로 곱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Z3가 Z1과 Z2의 곱과 정확히 같아지는 것입니다. 수학은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명입니다. 그럼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왜 회전각이 더해지는지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Z1과 Z2를 복소수의 곱셈 법칙에 따라 곱해서 전개한 뒤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리해보면 실수부에는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나타나고 허수부에는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덧셈 공식을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더하기 i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형태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Z3는 Z1 곱하기 Z2와 같습니다. 즉 복소수의 곱셈은 복소평면에서 회전각이 서로 더해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복소수의 나눗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Z1과 Z2의 극형식을 복소평면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각을 뺀 새로운 복소수를 Z3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이 두 복소수를 실제로 나누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Z3가 Z2를 Z1으로 나눈 것과 정확히 같아지는 것입니다. 증명하기 위해 Z2를 Z1으로 나누어 보죠. 복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분모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위아래에 함께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1이 나타나는데 삼각함수의 제곱 공식에 의해 이 값은 1이 되어 앞에서 구했던 극형식의 곱셈 문제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얻은 극형식의 곱셈 결과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복소수의 나눗셈은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 플러스 i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 형태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Z3는 Z2 나누기 Z1과 같습니다. 즉 복소수의 나눗셈은 복소평면에서 회전각이 서로 빼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Z1을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4분의 파이라고 두고 Z2를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라고 두겠습니다. 먼저 곱셈부터 해볼게요. 복소수의 곱에서는 각도가 서로 더해진다고 했죠. 따라서 결과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됩니다. 파이를 더한다는 것은 복소평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회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 방향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 복소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i 사인 4분의 파이와 같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i가 됩니다. 이제 나눗셈도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나눗셈에서는 각도가 서로 빼진다고 했죠. 따라서 결과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i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회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의 곱셈의 결과와 같습니다. 물론 Z2의 각을 2분의 파이로 바꾸면 곱하기와 나누기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대수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이제 이것이 실제 회전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하학적 곱셈과 나눗셈이
복소 평면에서 실제로 어떻게 회전으로 나타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 각도는 4분의 파이, 즉 45도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파이를 더한다는 것은 복소 평면에서 양의 방향으로 반바퀴, 즉 180도 회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1사분면에 있던 점이 정반대 방향인 3사분면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림 속 빨간 회전 화살표를 보면 복소수의 곱셈이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각도를 더하면서 회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식에서는 나눗셈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를 빼주기 때문에 회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파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였기 때문에 기하학적 위치는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곱셈은 회전을 더하고 나눗셈은 회전을 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은 복잡한 계산을 회전이라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복소지수 함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도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장 간단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바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2의 i 세타로 정의하고 이것을 미치 2인 복소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아주 유명한 오일러 공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미치 2인 복소지수함수를 줄여서 그냥 복소지수함수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지수함수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하나로 통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훨씬 더 간단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통합은 허수 단위 i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의 i 세타는 각도 세타만큼 회전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위로 움직이는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변하면 복소수도 원위를 따라 계속 회전하게 되는 거죠. 복소지수 함수의 회전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통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인의 수직 진동과 코사인 수평 진동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잠시 봅시다. 복소지수 함수의 원운동에서 수직 방향의 진동과 수평 방향의 진동을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각에 대해 수평으로 늘리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회전각을 고정시켜가면서 복소지수 함수 2의 i 세타가 복소평면 위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해봅시다. 바깥 큰 원을 따라 찍혀있는 점들은 작은 원 위에 표시된 각도에 대응하는 복소지수 함수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30도에 대응하는 복소수는 2의 i 6분의 파이, 45도에 대응하는 복소수는 2의 i 4분의 파이, 90도에 대응하는 복소수는 2의 i 2분의 파이처럼 표현됩니다. 즉, 각도가 변할 때마다 복소수는 복소평면 위에 단위원 위를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소지수 함수가 단순히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회전각에 대한 회전의 위치 자체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타가 양수로 증가하면 복소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고 세타가 음수로 증가하면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소지수 함수는 회전을 수식으로 표현한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소지수 함수 자체가 하나의 회전 구조라는 개념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소지수 함수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성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의 i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i 사인 세타 1, 그리고 2의 i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i 사인 세타 2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복소지수 함수를 곱해보면 2의 i 세타 1 곱하기 2의 i 세타 2는 2의 i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증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복소지수 함수의 곱셈은 복소 평면에서 각도를 서로 더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복소지수 함수는 회전이라는 기하학적 움직임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형태로 표현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소지수 함수의 나눗셈도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보았던 나눗셈과 완전히 같습니다. 즉, 2의 i 세타 2 나누기 2의 i 세타 1은 2의 i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복소지수 함수의 나눗셈은 복소평면에서 회전각을 서로 빼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복소지수 함수 안에는 곱셈은 회전의 합, 나눗셈은 회전의 차라는 아주 아름답고도 자연스러운 구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임의의 복소수를 복소지수 함수 형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 z를 a 플러스 ib라고 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크기 r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복소수 z를 크기 z의 절대값으로 나누면 크기가 1인 복소수가 만들어지고 이 복소수는 단위원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원 위의 복소수는 항상 2의 i 세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죠. 따라서 절대값 z분의 z는 2의 i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타는 실수축과 복소수 z가 이루는 각이라는 것 당연하죠.
정리하면 Z는 R 곱하기 2의 I 세타라는 아주 중요한 형태를 얻게 됩니다.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소수가 크기인 R과 회전 각도인 세타, 이 두 정보만으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R은 복소수의 크기, 2의 I 세타는 방향과 회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결국 복소수는 크기와 회전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복소수를 보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크기와 방향, 그리고 회전을 동시에 담고 있는 수라는 사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복소지수 함수가 왜 진동을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 2의 마이너스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제 이 두 식을 서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 사인 세타 항이 서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코사인 세타는 2의 I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세타 나누기 2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복소지수 함수의 합에서 이를 나누어 코사인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두 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 항이 사라지고 사인 함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2의 I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세타 나누기 2i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즉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복소지수 함수의 차에서 허수 2i를 나누어 사인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소지수 함수의 회전 운동을 실수축에서 보면 코사인 진동이 나타나고 허수축 방향에서 바라보면 사인 진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소 평면에서는 원운동이지만 한 축에서만 바라보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파동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지수 함수는 단순히 회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 즉 파동까지 모두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극형식 또는 복소지수 함수의 아주 아름다운 결과 중 하나인 드무하브르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무하브르 정리는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 각도의 곱셈으로 바뀐다는 놀라운 성질을 보여줍니다. 식으로 쓰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n제곱은 코사인 n세타 더하기 I 사인 n세타가 됩니다. 즉 복소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은 복소 평면에서 회전을 계속 반복하는 것과 같고 그 결과는 각도가 n배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형식의 곱하기를 n번 적용하거나 복소지수 함수를 n제곱한 결과로부터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2의 in 세타를 n제곱하여 다시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코사인 n세타 플러스 I 사인 n세타가 되는 것이죠. 결국 드무하브르 정리는 크기가 1인 복소수의 거듭 제곱은 복소 평면에서 회전을 계속 누적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소수를 여러 번 곱하면 복소 평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복소수는 1 더하기 i입니다. 먼저 이것을 극형식으로 바꿉니다. 1 더하기 i는 실수축과 허수축 방향으로 각각 1이므로 크기는 루트 2가 되고 각은 45도, 즉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1 더하기 i는 루트 2 곱하기 2의 i 4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n제곱하면 루트 2의 n제곱 곱하기 2의 i 4분의 n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크기가 1보다 큰 복소수를 계속 거듭 제곱하면 크기는 계속 커지고 각도는 계속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루트 2는 크기를 확대시키고 2의 i 4분의 파이는 회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n이 증가할수록 복소수는 복소 평면 위에서 회전하면서 바깥쪽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나선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크기가 1이면 단위원 위를 회전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점은 1 더하기 i, 즉 1사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곱하면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세제곱하면 2사분면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 제곱할수록 복소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왼쪽 아래 박스에 n에 대한 모든 값을 적어두었습니다. 이것들을 복소수들로 바꾸지 말고 복소지수 함수 그 자체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소수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복소수는 복소 평면 위에서 회전하고 확대되고 진동하고 파동처럼 움직이는 구조를 하나의 수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는 식은 회전과 진동이 사실은 하나의 구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소 평면에서는 원운동처럼 회전하지만 실수축이나 허수축에서 바라보면 사인파와 코사인파 같은 진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복소지수 함수는 단순한 계산 기술이 아닙니다. 회전과 진동, 그리고 파동까지 하나의 구조 안에서 표현하는 자연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학, 공학에서는 이 복소지수 함수가 거의 모든 진동 현상의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해설 통해 복소지수 함수가 낯선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변화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